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 문혁 당시 망가진 음악과 영화의 내용을 테마로 계속 방송합니다. 원래 중국은 1930년에서 40년대 재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상하이 시대곡들이 비교적 넓은 층에서 유행을 했었지만 국부천대 이후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홍콩이나 대만 등지로 이주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부천대는 1949년 12월 7일 국공내전에서 마오의 중국공산당에게 패배한 짱제스의 중국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중국에서 한창 활동 중이던 뮤지션들이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대중음악의 자유로운 진행이 어려워진 것에 더하여 뮤지션들이 대거 이탈까지 일어난 상황이 되었으니 현대음악의 폭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자 곧바로 나타난 현상이 표현의 자유 제한과 검열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음악이 제대로 발전을 할 리 만무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8년 마오에 의해 문화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중음악이라는 장르를 더욱 무참히 전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혁 당시 중국의 대중가요라는 것은 이미 소멸되어 버린 상황이었고 그나마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오에 대한 찬양가나 공산혁명가 또는 공산당 찬양가 그리고 인민해방군가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4인방 중 가장 악랄했던 장칭의 주도하에 진행된 공산당의 무자비한 검열로 인해 대중가요계는 극한의 수준까지 위축되고 퇴보하면서 인재풀이 크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실상 별 대단한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했던 대만이나 홍콩의 대중가요계와도 비교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혁이 끝난 후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여 중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로선 놀라운 생각인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국의 대중음악계에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대중음악을 평정한 것은 꽝덩어 노래와 등려군 등 대만계 출신의 연예인들이었습니다. 배우로 더 많이 알려진 장국영 등 홍콩계 연예인들이 가수로서 비교적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중화권 대중음악을 반짝 빛낸 적이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뮤지션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 수준도 향상되면서 대중가요가 질적으로 제대로 된 발전을 할 기미가 보이나 싶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경제력을 등에 업고 잘 나갈 것만 같던 중국 대중가요계는 서방권 가수들과 K-팝, 라틴팝 등이 오히려 그들의 대중음악계까지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가뜩이나 좁아터진 대중음악계의 상황에서 중국을 대표할 만한 유명 뮤지션들이 나올 인재풀이 더 비좁아졌다고 할 수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힙합 쪽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것마저도 중국 공산당과 광전 총국의 규제와 무차별적인 검열로 인해 많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 계통, 즉 중국 본토, 홍콩, 대만, 그 외 화교들의 수가 상당한 지역을 모두 포함해도 그들의 현대 음악, 즉 대중음악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현대 음악이나 대중음악의 수준, 그리고 이러한 장르의 음악을 실제 부르거나 연주하는 뮤지션들의 수준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과거 영화가 사회 전반에 일반화되기 전부터 경극 등 당시 영화의 대안이 되었던 행위예술 분야를 대중들이 신분 등 구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즐기며 좋아했었습니다. 그 후 서양의 영향으로 영화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원래 즐기던 가무에 더하여 영화라는 예술 장르에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즐기며 높은 선호도를 보이던 경극 등 기타 예술 분야보다 오히려 손쉽고 비교적 저렴하여 큰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한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한창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호감을 사며 발전할 것 같던 연극과 영화 장르는 한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경극 등과 함께 자리를 잡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가 일으킨 민혁 이후 역시 짱칭이라는 현대 악녀로 호칭할 수 있는 한 여자에 의해 영화계는 발전이란 것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정지되어 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장층은 자신도 배우 출신이었지만 영화라는 장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고 탄압을 위한 지나친 검열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영화계를 깨빡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영화계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짱칭에 의해 쑥대밭으로 변해버리게 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아예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영화라는 장르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자신 역시 배우 출신임에도 영화계는 물론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에게 자행한 인간 이하의 행위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했고 잔인했습니다. 짱칭은 현역 배우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출신 성분이 별로였다는 것 때문에 받았던 차별 대우에 맺힌 한과 거기에 더하여 여배우로서의 다른 배우들에 대한 질투가 더해져 그러한 행위가 나왔다는 것이 세간의 정설입니다. 짱칭이 영화계보다 먼저 손을 봤던 경극과 음악 분야의 여자 예술가들에게 했던 행위도 인간 이하의 행위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영화계에서의 미친 짓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짱칭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여배우들을 경극과 음악계 여자 예술가들에게 했던 것처럼 상당수의 여배우들을 수없이 많은 홍위병들 중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의 남자 홍위병들의 성놀이개로 삼도록 했습니다. 짱칭에 의해 홍위병들이 성놀이개로 전락한 여배우들 중 대부분은 수많은 홍위병들에 의해 강간이 이루어졌고 육체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린치가 가해진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불자 여배우들 대부분은 실상 그들에 대한 린치에 가담했던 홍위병들에 의해 어디선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것이라는 설이 전해집니다. 특히 외모가 아름답고 늘씬해 영화계에서 환영받던 여배우들일수록 이런 참혹한 탄압과 린치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잔혹함은 실상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홍위병들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아니었고 누군가 힘있는 자의 묵인이나 은연중의 부추김 또는 방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사람은 당시 사인방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그들 중 단 한 사람, 짱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했습니다. 짱칭은 이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고통을 받는 다른 여배우들의 고통을 은연중에 즐겼다는 것은 당시 중국인들은 다 아는 비밀이었고 후에 짱칭 회화에 있던 홍위병 출신들에 의해 증명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당수의 여배우들은 홍위병들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는 등 치욕을 받거나 그들이 성놀이게 혹은 강제로 접대와 같은 입장으로 전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중국의 영화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갔고 문혁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서는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특히 배우들은 남녀의 관계없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오가 사망함으로써 끝난 문혁 이후에는 TV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화계는 다시 한번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영화계가 쑥대밭이 되었던 1970년대 당시 중국인들은 북한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북한이 만수대 예술단과 예술단체들이 간혹 중국에서 공연하면 입장권 쟁탈이 너무 심해 관계된 기관에서 입장권을 배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황을 좀 더 넓혀 중화권의 영화계를 말한다면 홍콩의 성룡, 주윤발, 장국영 등이 중심이 되어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 그들이 문화를 빛내고 발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등려군이 중화권 음악계를 일정 기간 동안 빛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대만 출신이었고 홍콩 영화는 1997년에 사실상 중국 영토가 되고 나서는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전의 전성기 시절에 남긴 수많은 영화들은 전부 홍콩 영화로 취급하지 중국 영화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대만의 문화예술 분야는 실상 어느 것 하나 눈에 띄게 튀거나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그럴 만한 수준의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문혁의 영향으로 사라져버린 중화요리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